안녕하십니까.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 2018-0463 이수현입니다. 총위치의 전 제작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총위치는 무엇이고 어떠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보통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틀니입니다. 치아가 부분적으로 없는 부분 무치악 환자나 모든 치아가 결손된 무치악 환자들이 보통 의치를 사용하는데요. 이때 보통 치아가 부분적으로 손실된 부분 무치악 환자가 부분 틀니, 즉 국소의치를 사용하고 치아가 모두 결손된 무치악 환자들이 완전 틀니, 즉 총의치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총의치를 착용하게 되면 치아가 결손된 환자에게 심미적 기능과 발음적 기능, 그리고 저작 기능 등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부드러운 잇몸과 딱딱한 레진이 맞부딪히게 되기에 환자는 통증을 느낄 수 있고 적응 기간이 길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총의치 전 제작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총의치 기공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여기 납의치랑 수지의치로 나누어서 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총의치 기공 과정을 분리해서 제작하는 이유는 납의치로 제작 시 수정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레진이라서 부드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정은 가능하지만 단단하지 않아서 구강에서 실제 치아의 기능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수정이 끝나면 수지의치 과정으로 넘어가서 단단하게 만들어 주어서 총의치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총의치를 제작하는 과정의 첫 번째, 환자의 구강 내 상태를 진단하고 환자의 치료 계획을 세워줍니다. 아무리 무치악 환자더라도 잇몸 상태가 다들 다르기 때문에 구강 내 상태를 진단하고 환자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성 트레이를 이용하여 환자의 무치악 구강을 본떠 만든 예비 인상체에 치과형 석고나 경석고 등의 모형제를 주입해 예비 모형을 제작하고 환자의 구강에 맞는 개인 트레이를 제작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 트레이를 제작해 주는데 개인 트레이를 제작하는 이유는 환자의 구강이 모두 똑같은 것은 아니기에 환자에게 꼭 맞는 총위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개인 트레이를 제작해 주는 것입니다. 이후 의치 주위 점막의 움직임과 조화된 의치상 변연부의 형태를 얻기 위해서 모델링 컴파운드를 이용해서 개인 트레이 변연부에 변연을 형성해 줍니다. 개인 트레이를 구강 내에 시험 접합하여 잘 맞는지 점검해 주고 모델링 컴파운드를 알코올 터치 불꽃으로 연화해서 트레이 변연부에 부분적으로 첨가하여 움탕 속을 통과시켜 구강 내에 위치시키고 구강 근육의 기능 운동을 하면서 변연을 형성하여 줍니다. 그 후 구강 내 점막의 상태를 모형에 정확하게 재현하기 위해서 인상 정밀도가 우수하고 흐림성이 좋은 인상제를
이용해서 최종 인상을 체득합니다. 박싱 메소드가 나왔는데요. 박싱 메소드는 인상체의 외면에 인상 변형보다 약 3-4mm 정도 낮은 위치에 유틸리티 왁스로 비딩하고 이것을 박싱 왁스로 둘러싸서 상자형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중합 후 모형을 교합기에 재부착시켜서 선택 과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위해서 작업 모형의 기저면에 인덱스라고 여기 이것들 3개 정도 형성해 줍니다. 이제 의치상 국의 후연부 전막면에 이렇게 제방상의 용기를 부여하는 작업이 후연 폐쇄 형성입니다. 이 후연 폐쇄를 통해서 의치상 후연부를 악재의 전막면이 압입 밀착시켜 국의 후연 봉쇄를 꾀해 외부 기체의 침입을 방지해 의치의 유지력을 높이고 의치상 후면과 전막면을 동일 평면상에 오게 해서 혀의 감각을 좋게 하고 발음 장애를 줄이고 수지의 중합 수축이나 변형을 보상하는 단계입니다. 완성된 작업 모형상에서 교합상을 제작해 줍니다. 기초상과 교합제로 구성된 이것은 환자의 상하의 위치적 관계를 기록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교합제랑 기초상이요. 악관관계 기록 및 교합 체득. 정상 치아가 있는 유치악 환자들은 중심 교합 위에서 상하악의 교두끼리 이렇게 앙 하고 맞물리고 있는데 무치악 보철에서도 치아가 존재했을 때 중심 교합 위로 추측되는 하악의 위치에서 상하 인공치아가 맞물리도록 총위치를 제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악에 대한 하악의 수직적, 수평적 또는 임의의 위치적 관계를 악관관계라고 하며 이러한 상하악 간의 관계를 생체에서 기록하는 행위를 악관관계 기록 또는 교합 체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상하 악골 관계 기록과 안궁 기록을 이용하여 작업 모형을 교합기에 부착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교합 관계가 체득된 교합제에 심미와 발음 기능과 같은 기능을 고려해서 인공치를 심어줍니다. 이때 인공치아가 발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단계라고 합니다. 상악 중절치 배열인데요. 이때 인공치 배열 순서는 상악 중절치를 붙이고 그 다음 측절치를 붙이면서 상악 전치부를 다 배열해주고요. 그 다음 상악 구치부를 붙이는 것이 아닌 하악 전치부를 우선 이렇게 배열을 해줍니다. 그리고 상악 구치를 배열해주고 하악 구치는 하악 제1대 구치,
하악 제2대구치, 하악 제2소구치, 하악 제1소구치 순서대로 해줍니다. 이게 그러면은 순서대로 다시 해보면은 상악 전치부를 하고 하악 전치부, 그 후에 상악 구치부, 다음 하악은 제1대구치, 2대구치, 2소구치, 1소구치 순서대로 배열해주는 것입니다. 어디서 봤는데 이걸 공부하면서 찾아봤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작은 순서대로 배열? 근데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악 제1소구치가 2소구치보다는 작으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여기 이 부분에 이렇게 왁스 조각도 같은 걸로 이렇게 파줘서 치은을 형성해 주고요. 으치상도 조각해 줍니다. 아까 처음에 이런 것보다는 처음 이랬던 잇몸보다는 훨씬 진짜 사람의 잇몸 같이 생겼죠. 이제 완성된 나비치를 그냥 끝난 게 아니고 환자의 이제 치과로 보내서 환자의 구강 내에 장착해 봅니다. 또 안모와 연조직 운동, 또 전치부 인공치아의 신미성 교합 상태, 치은의 형태, 그리고 발음과 같은 기능적인 면을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고 부족한 부분도 채워 넣고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줍니다. 우선 환자의 입에 딱 맞는지 이런 것도 보는 단계이죠. 이제 수정이 완료된 교합기를 수정이 완료된 나비치를 교합기에서 이제 분리해주고 리마운팅 플레이트에서 주 모형을 분리해줍니다. 이렇게 분리해줍니다. 이렇게 나비치 나비치 과정이 끝났고요. 다음은 이제 수지으치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지으치. 짠! 이것은 메몰에 이용되는 플래스크입니다. 플래스크는 총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플래스크의 구조는 우선 아래서부터 하자면 이게 하함입니다. 요 마우스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하함이고요. 플래스크의 아래쪽에 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그란 거는 디스크입니다. 이 디스크는 이제 메모를 하기 위해서 이 모형을 이렇게 놓고 석고를 이렇게 두르는데 그때 나중에 이게 다 끝나고 나면은 이 모형을 이 함과 석고에서 분리해줘야 되는데 함과 석고 사이에 이렇게 꽉 껴 있어가지고 무리하게 잡아 빼려다 보면은 모형이 망가질 수도 있고 뭐 기스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요 동그란 이 디스크를 이렇게 적당한 충격을 주어서 훨씬 분리가 용이하도록 하는 그런 용도입니다. 다음 이
그럼 하함에 디스크를 결합시켜주고 그 위에 상함을 얹어줍니다. 이게 상함입니다. 하함은 하악이 들어가 있는 부분, 상함은 상악이 들어가 있는 부분. 이어서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 상함을 덮어주는 뚜껑인 함 뚜껑, 이렇게 총 상함, 하함, 함 뚜껑, 디스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몰 전에 나비치를 물에 침수시켜주는 동안 이제 이렇게 물에 침수시켜줍니다. 동안 플래스크 내부에 석고가 분리되기 용이하도록 바세린을 이렇게 도포해줍니다. 네. 얘를 물에 담궈주는 이유는 이제 매몰제를 보통 그냥 플라스터로 쓰는데 거기에 있는 수분을 내가 이 모형이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충분히 적셔줍니다. 이제 매몰제 분리 용이를 위한 바세린 도포해 주시고요. 이제 1차 매몰, 가압 성형법을 이용한 나비치의 매몰은 보통 3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중압 후에 의치의 취출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1단계 매몰은 보통 석고를 혼합해서 하함의 반쯤 정도 채우고 나비치 모형을 플래스크 중앙면에 위치시켜서 가볍게 눌러주며 이제 나비치가 부착된 모형의 리치가 하함의 테두리와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합니다. 이때 함의 테두리 위로 석고가 넘쳐 흐를 수도 있는데 그거를 닦지 않고 그냥 덮으면은 이제 나중에 뺄 때 힘이 들겠죠? 그 때문에 함의 테두리 위로 넘치면은 이제 스파츌라로 덜어내주고 석고 표면이 평탄하도록 이렇게 다듬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언더컷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위에 일반 석고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구분 지어주기 위해서 또 분리를 잘 하기 위해서 석고 분리제를 발라줘야 합니다. 여기 이 부분, 석고 부분에만 발라줍니다. 짠. 그리고 2차 매몰은 이제 저희가 석고 분리제를 발라줬잖아요. 그냥 부으면 또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고 분리제를 건조시키고 보통 석고를 상함을 끼워주고 상함 내부로 주입해서 치아와 교환면의 부위가 약간 덮이도록 해줍니다. 이때 이렇게 다 덮고 나면은 붓이나 손가락 같은 걸로 이제 인공치 교환면에 묻은 보통 석고를 이렇게 닦아내줘서 구치부의 교환면과 전치 부위의 절단부를 노출시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교환면과 여기 전치부의 절단면 보이게 해주셨죠? 여기 보면. 그리고 이제 3차 매몰은 경석고로 해줍니다. 예. 제가 배운 게 맞다면 여기 경석고를 좀 딱 맞게거나 덜 넣지 말고 가득가득 담아서 이렇게 뚜껑을 꾹 눌러서 닫아주면은 이제 경석고
경속고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경속고가 튀어나오도록 이렇게 꽉꽉 담아서 넣어주셔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안 들어간 빈 공간 없이 가득가득 균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경속고를 상함의 나머지 부분에 완전히 채우고 이제 뚜껑 닫으면 여분의 경속고 튀어나오고 이제 메모리 끝나면 뚜껑의 구멍 위로 넘쳐나온 이 여분의 경속고를 깨끗이 제거하고 이제 이 클램프에 함을 넣어놓고 경속고에 팽창을 막고 또 함이 메탈 투 메탈 컨택트가 되기 위해서 경화할 때까지 클램프나 프레스로 약간의 압력을 가한 상태로 둡니다. 꽉꽉 눌러주고 이제 메모리 끝나면은 이제 이 스파츌러 저희 교수님께서는 스파츌러 뒷꼭지로 했는데 이분은 앞꼭지로 하고 계시네요. 근데 스파츌러 앞으로 하면은 스파츌러가 약간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뒤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구멍에 스파츌러를 넣어서 이렇게 약간만 힘을 주면은 이 함이 분리가 되는데요. 이제 메모리 끝나면은 왁스를 제거해 주시고 수지를 전입할 수 있는 음영체를 만들어주고 수지와의 분리 용이를 위해서 레진 분리제를 도포합니다. 이제 메모란 석고가 경화가 되면은 플래스크를 열탕 속에 몇 분간 담궈서 왁스가 이렇게 연화되도록 하고 이제 상원과 하함을 분리해서 기초상을 제거하고 잔류 왁스를 완전하게 끓는 물로 세정해줍니다. 그럼 이제 처음에 뺐을 땐 놀랐습니다. 의치밖에 없어서. 이제 여기에 레진 분리제를 도포하고 냉각시켜줍니다. 이제 여기 석고에는 이 레진 분리제를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지를 계량한다는데 이 수지의 계량이 환자의 연령이나 성별, 취향을 고려해서 치은의 색조랑 유사하도록 수지를 혼합해 수지를 전입해준 후 이제 시합해주고 이렇게 과잉의 수지를 제거해줍니다. 이제 과잉 수지를 이렇게 제거해주기 전에 이런 셀로판지 같은 걸로 이렇게 놓고 여기 보면은 보이시죠? 약간의 셀로판지 놓고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얘랑 붙지 않고 막 섞이지 않고 분리가 돼서 이렇게 제거하기 편리하도록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셀로판지가 보이시죠? 이렇게 수지를 3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시합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고 이제 수지의 전입이 끝나면 함 속에 전입된 수지 혼합물을 중화시켜서 견고한 의치상으로 만들어주고 이제 냉각시켜준 후에 플래스크를 분리하고 의치와 모형을 둘러싸고 있는 매몰제를 제거해줍니다. 깨끗하게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교합기에 다시 이 만들어진 의치를 이렇게 재부착해 주시고요. 의치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교합의 부조화를 찾아서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교합기에 부착하는 이유는
그리고 이제 이 빨간색이 교합지인데요. 앞에는 빨갛고 뒤에는 약간 남색? 그렇게 생겼는데, 이제 으치를 하면은 높은 부분이 있고 낮은 부분이 있는데, 이걸 접촉부와 비접촉부를 찾아내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접촉부는 이런 색깔이 이렇게 교합지의 색이 묻어나오고, 비접촉부는 여기 보시면은 얘는 색깔이 여기 안 묻어있고 얘는 묻어있죠. 여기에는. 그럼 여기는 접촉이 되고 여기는 접촉이 안 된다. 이런 소리인데, 한쪽만 이렇게 색이 있고 한쪽에는 색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럼 색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삭제해주는 식으로 선택 삭제와 또 교합의 조정을 시행해줍니다. 이제 주 모형에서 분리해주시고, 선택 삭제가 끝났으면 이제 주 모형에서 분리해주시고, 의치를 구강 안에 장착시킬 수 있는 최종적인 형태로 이렇게 여기 불필요한 부분 없애주고 다듬고, 이제 이런 연마 기구로 표면에 광택을 내줍니다. 이렇게 이런 걸로 이렇게 보들보들한 걸로 광도 내주고요. 이게 연마 과정입니다. 그리고 의치가 그냥 매물재에 껴서 가면은 이제 변화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의치의 변화를 막기 위해 수중에 보관해 줍니다. 실제로 제가 그 치과에서 목이 건조해가지고 제가 치과에서 이번 겨울방학 동안 근로 알바를 해봤었는데, 그때 틀니 환자가 이제 부분 틀니든 국소 의치든 총의치든 올 때 비닐팩에 약 여분의 물이 담기고서 이렇게 고무줄로 싸가지고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때는 여기 왜 물 같은 게 들어있지? 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 수업을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아서 좀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확실히 모를 때랑 조금 알 때랑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제작된 완성 의치를 구강 내에 장착시켜 줍니다. 환자가 처음에는 이제 의수나 의족처럼 얘네는 의치잖아요. 그러니까 의수나 의족처럼 약간 처음에는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어요. 저희 할머니처럼 이제 아프거나 막 헐거워서 빠진다면서 통증을 호소할 수도 있다는데, 실제로 제가 치과에서 근무를 할 때도 아프다고 매일같이 찾아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도 아프시더라도 계속 착용을 해주셔야지 이제 틀니가 적응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적응을 못 하셔서 아프신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틀니가 잘못되었더라도 조금 쓰시고 아프다고 빼버리시고 안 쓰시고 병원 가서 막 또 틀니 내부를 아픈 부분만 깎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이제 적응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틀니가 아플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좀 인내심을 갖고 적응 기간을 쭉 거치시면은 이제 편안하게 의치를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아프시다고 조금만 끼고 빼지 마시고 그냥 쭉 끼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으로 총의치 제작 과정 전부가 끝났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제가 치과에서 근로를 하기 전에 이런 과정을 알았더라면 확실히 치과 의사분께
제가 훨씬 서포트할 수 있는 일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수업 내용을 통해서 저희 할머니의 총위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알았고, 처음에는 무작정 할머니께서 틀니가 안 맞다고 하셨을 때 아무런 도움이 못 되어드려서 정말 죄송했는데, 이제 틀니가 할머니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말을 하려니까 약간 조금 그러네요. 설명을 쉽게 할 수가 없네요. 아무튼 이 수업을 통해서 저희 할머니께서 불편함을 느끼셨던 틀니가 사실은 할머니 입에 맞는 좋은 틀니였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활동을 통해서 제가 처음에는 사실 수박 겉핥기식으로 틀니 만드는 과정만 알고 있었는데, 이걸 설명하면서 제가 실제로 실험했던 내용과 교수님께서 이렇게 실습해 주셨던 생각이 나면서 머릿속에 한 번 더 입력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총위치 전 제작 과정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